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유신 정권기 민주화운동의 선각자였던 고 장준하 선생의 장례 예배가 38년 만에 다시 드려졌습니다. 타살이라는 정확한 사인이 밝혀진 이후 드려진 예배여서 유족과 추모객의 감회가 더욱 새로웠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선각자 고 장준하 선생의 영정사진이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로질러 분향소로 자리합니다. 지난 38년 동안 의문 속에 가려져 있었던 장 선생의 사인이 타살로 밝혀진 이후 드려진 장례 예배. 유족과 추모객들은 지난 시간의 아픔과 이제라도 밝혀진 진실에 대한 감격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회에 젖었습니다.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옥원 씨는 장례를 열어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서울시청 앞에서 다시 열게 된 게 꿈만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제는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진정한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사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준하 선생님이 꿈꾸시던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인의 규명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례 예배 설교를 전한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허원배 위원장은 독재 정권으로 엄혹했던 시절 고 장준하 선생은 자유와 평등, 평화와 인권을 외쳤던 단 하나의 소리였다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감춰두시지 않고 세상에 다시 드러내신 이유는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진실의 소리를 다시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40년 전 유신의 암흑한 시절에 온몸으로 소리를 질렀던 고 장준하 선생님이 자신의 뼈를 통해 증언하고자 하는 통절한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조사를 전한 인권 목회자 동지회 박덕신 목사는 자유와 민주, 인권과 통일이 사라졌던 자리에 오직 잘 살아보세라는 논리가 자리했었다면서 여전히 세속주의로 물들어가는 사회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정의를 외면하지 않았던 고 장준하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음해와 죽음을 예상하면서도 불의에 타협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고 장준하 선생은 지난 1974년 긴급조치 1호 위반 제1호 사범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정지로 출감했다가 이듬해인 1975년 약사봉에서 의문의 추락사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홍수로 묘가 붕괴되고 노출된 유골에서 타살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다시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일 진상조사위원회는 두개골 가격에 의한 타살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정밀 감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배는 고 장준하 선생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진 이후 드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그리고 왜 장준하 선생을 살해했어야 했는지 그 정확한 살해 동기를 밝히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주요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는 인권에 대한 의식이 매우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에서 인권위원회는 2010년 기준 매출액 30대 기업 중 19곳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투자 협력을 맺을 때 인권보호 조항을 넣은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의 방침이나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도 13곳에 이르며 해외 영업 시 원주민에 대한 권리 침해 관련 언급이 없는 기업도 14곳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정부가 먼저 인권 경영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하고 인권 친화적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인권정책의 통합조정기구 설치, 기업범죄 처벌 법제 정비, 인권침해 집단소송제 인정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CC 총회를 위한 지원 예산에 대해 한국준비위원회가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한국준비위는 WCC의 요청안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조율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라프 총무와 게나디오스 WCC 총회 준비위원장 등 WCC 대표단은 지난 2월 우리나라를 찾아 한국준비위와 WCC 부산 총회를 위한 막바지 실무 협의를 가졌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한국교회는
WCC 총회를 위해 150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 약 17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비용은 WCC 총회가 열리는 백스코 대관료와 기자재 등의 시설 이용비, 현지 교통비, 주말 프로그램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CC 실행위원회에서 울라프 총무는 한국교회가 340만 프랑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돌연 발표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교회 파송 실행위원이 이의를 제기해 추후 확정한다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WCC의 발표에 한국교회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한국준비위원회는 성공적인 총회를 위해 비용을 일부 부담하겠다는 상임위원단의 덕담을 오해해 WCC 본부가 한국정부 지원 예산을 한국교회 지원 예산에 포함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예산은 한국교회가 매칭 펀드 방식으로 마련한 비용으로 한국교회는 공식 지원 예산과는 다른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준비위 상임위원회는 예산 지원 논란의 해결 방안을 위해 한국준비위가 WCC 본부와 행사 대행업체 리컨벤션 등과 다자간 협의를 진행해 340만 프랑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근거 없이 340만 프랑의 현금이 지원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미 컨벤션과 정부 예산 20억이 있으니까 그리고 스위스 본부 3자 간의 서로 협의를 통해서 340만 프랑에 대한 적정선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한국준비위 조성기 사무총장은 총회 현장의 시설비 등으로 제시한 리컨벤션 측의 견적이 약 19억 원으로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비용 조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는 최종 지원 예산의 적정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김사만 대표대회장과 박종화 총회준비위원장 그리고 실무진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위 컨벤션이 견적을 낼 19억이 정당한가? 우리로서는 거기에서 수많은 할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스코 임대료도 11억 2천이었던 것이 7억 2천으로 그렇게 할인되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한편 상임위는 상임위원회를 30명으로 확대해 책임을 나누겠다고 한 지난 2월 계획을 70명 선으로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선안에 따라 수락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부대표 상임대회장의 기독교대한감로회 김종훈 감독을, 조직위원장의 예장통합 손다릭 총회장을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는 WCC 총회 6개월이 되는 5월 1일 상임위원회 전원이 참여해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기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또 WCC 총회 100일 전인 7월 WCC 4개 회원교단을 중심으로 준비해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대회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는 WCC 총회 반대 단체들의 왜곡된 활동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준비위는 그동안 전개되어 온 WCC 반대 단체들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허위 사실이나 왜곡된 정보를 유통한 경우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한 법률 고문단 위촉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복수의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조만간 사건 수임 계약도 체결한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정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준비위는 우선 온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WCC 부산총회 개최 반대를 위한 국민의 소리란 단체에 대해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선행교육 금지법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오는 4월 4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참교육 학부모 연대 등 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해 법제화를 위한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단체는 전 국민의 75% 이상이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에 동의하고 있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교육 활성화 촉진법을 공약한 바 있다며 사교육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선행학습 규제가 공교육의 활성화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교 내 시험과 입시 제도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학원과 방과 후 교실에서 진행되는 선행교육 프로그램도 규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깨끗한 교단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각 교단 소속 200여 개 노회에 교단 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윤실은 지난해 법률가와 각 교단 총회 대의원들이 참여한 교단 선거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개발했습니다. 기윤실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과 총대권 제한 등 강력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제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노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금권 선거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는 실효성 있는 선거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교단 선거법 개정안은 기윤실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본부가 준비하고 있는 목사 장로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대위 임원과 자문위원 등은 지난 27일 대전 대동교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충현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한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에 불참하는 대신 총회 정상화를 위한 목사장로 기도회를 별도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위는 2월 19일 발표된 합의안에 따라 목사장로 기도회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이는 총회장의 근신이 전제된 것이었다며 총회장이 근신을 철회한 이상 기도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장합동 정준모 총회장은 근신 기간 연장, 사회권 위임 조항 변경 등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문서에 포함됐다며 2월 19일 합의문 발표 당일 비대위 측 인사와의 전화 녹취록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정 총회장은 합의문 파기의 책임은 비대위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다음 달 4일 경기도 이천 순복음교회에서 제6차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이 28일 교회 옆 김영주 총무를 예방했습니다. 유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당부했으며 김 총무는 한반도 평화 통일에 교회가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총회 60주년 기념 사순절 금식 순례기도회를 진행해온 가운데 마무리 기도회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대한문 앞에서 진행된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부당 해고가 없는 사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이 2013년 학원 현장 만들기 프로젝트 첫 번째 사업으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기독학생 사랑을 그리다를 주제로 한 가운데 사랑과 나눔, 생명살림 가치에 대한 기독학생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 일부 내륙과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 제주도 산간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인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을 포함한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0도, 부산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 12도, 대구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2m까지 일다 점차 낮아지겠고 동해상에서도 2.5m까지 일다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보이면서 나들이 하시기에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북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